네, 보르부드르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셨을 썸네일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방광대 장엄경의 그첫 태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이제 낮에 흰 코끼리가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꾸는 꿈이죠. 이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이 보기 좋게 이제 칼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이제 보르부드르 관광청에서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어, 뭐 더운 나라지만 부처님 어머니도 블레이저가 없이 뭐 하녀들도 다 블레이저가 없이 파푸아 뉴기니아 원주민처럼 뭐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뭐 하체도 다 거진 드러내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버스 타면 엄마들이 뭐 애들 뭐 젖 먹인다고 많이 하셨고, 이 장면이 칼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칼라를 칠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코끼리 같은 거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걸 참 러시아 사람, 네덜란드 사람, 영국 사람들이 전부 경전을 찾아갖고 공부한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하죠. 또 산스크리트 자체가 이제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그 유럽 쪽하고 영향이 더 많은 거죠. 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브레이저가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이 브레이저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뭐 옛날부터 있었다는 소리도 있고, 또 특허를 낸 사람도 있고, 특허를 낸 최초로 특허를 받은 미국의 1876년에 미국의 플린트다 뭐 이러는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끈이 있느냐, 풀을 수 있느냐, 뭐 뒤에 묶는 게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브레이저 개발에 많이 있었죠.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이 다 살았으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칼라로 해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이런 장면이 이제 바로 이 장면 첫 태품 방광대장엄경 첫 태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공부도 역시 뭐 첫 태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꿈을 꾼 마야 부인이 남편 수도다나 왕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 그래갖고 뭐 이 방광대장엄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아기 가진 것 같다. 이제 그런 장면이 패널 17입니다. 옆에 이제 왕하고 왕비가 다 있으니까 뭐 대신들 그다음에 궁녀들이 양쪽에 이렇게 쫙 있는 장면들. 태어나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돌이지만 카텐도 이렇게 다 돼 있고 레이싱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17. 태몽을 가지고 남편과 상의하는 꿈이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누아라 공주의 남편 수다나 왕자가 이제 물동에다가 이제 그걸 넣었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킨나라 왕의 이제 왕을 만났는데 왕이 시험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궁전의 기둥인 이제 다라수나무를 베우는데 낙엽 베듯이 하고 곡식 썰듯이 단칼에 벨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렇게 칼 쓰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단단한 금으로 장식된 이제 칠고 일곱 가지 금으로 장식된 일곱 가지 그 다음에 일곱 가지 금을 이제 관통을 하느냐. 예전엔 뭐 활 잘 쏘는 부처님도 이제 활 굉장히 잘 쏘는 시합을 나중에 장가갈 때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전생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지난 생에서부터 이제 활을 굉장히 잘 쐈다 이런 거. 그래서 수다나 왕자가 이제 처음 만나는 장인한테 마누라를 찾기 위한 그런 고행의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마누라 공주 일대기 부조 17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도솔천에 극락왕생해 있다가 극락왕생에서 다시 인도한생하는 그런 아래와 위가 엮여져 있는 이야기가 서로 상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활 쏘는 시험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몇몇 개의 장면을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어서 보게 되면은 참 요 뒤에 있는 지금 뭐 성당에서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세세한 디자인, 뭐 손의 움직임, 그다음에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저도 참 뭐 증권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맨날 돈 장사 하던 사람이 왜 여기에 이렇게 깊이 빠져가지고 한때는 야이 보르부드르에 있는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칼라로 만들어서 사람들도 좀 볼 수 있게 할까, 그런 돈 안 되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뭐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 버리죠. 그냥 속으로 아이고 인간아,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랬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몇몇 장면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18에 가게 되면은 이 스토다나 왕과 이제 마야 부인, 왕과 왕비가 이제 왕비가 군 꿈을 가지고 이제 바라문한테 해몽을 하러 가는 거죠. 꿈 해몽을 하러 가고 이제 왕과 왕비가 가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 가서 이제 뭐 고개 돌리고 막 듣는 사람, 뭐 밑에서 듣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바라문한테 얘기하는데 또 이런 이제 도인들도 밑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 이렇게 탁 듣는 거, 이런 장면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꿈에서 그렇죠. 대단한 전륜성 왕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은 부처가 될 사람이 나온다. 근데 뭐 나중에 보면은 부처님 낳고 난데 엄마는 일주일 만에, 엄마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죽고, 아버지는 이런 대단한 꿈을 꿔서 좋은 줄 알았는데 아들은 그냥 출가해버리고, 마누라도 출가해버리고, 손자도 출가해버리고, 나라는 절단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불교 믿기 싫죠. 이 세속적으로 볼 때는 아이 뭐 불교 믿어갖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왕국이 하나 절단이 나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색과 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앵글을 색의 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의 나에서도 보고, 이런 게 이제 젊었을 때는 불교 짜증나네 그런 생각이 들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이 바라문이 세상을 이끌 대단한 그런 전륜 성왕이 나오거나 부처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죠. 뭐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 계승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 제 18품 이제 만화라 공주는 이제 만화라 공주의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칼, 활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자네가 거기서 그렇게 먼 곳에서 마누라를 찾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는 갸륵하나, 한번 그러면 자네 마누라를 찾아보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 마누라 공주는 오른쪽에 있고 아버지죠, 킨나라 왕의 이제 왕이고, 여기 이제 수다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궁녀들 1000명을 마누라처럼 똑같이 치장을 해서 앉혀놓고 난 다음에 저기서 네 마누라를 한번 찾아내봐라. 그러니까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혹은 저기 뭐 제일 더 예쁜 여자도 갖다 놨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몸을 확인했지만 두 번째는 마음을 확인하는 딸을 남한테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조 18의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게 되면 스토리를 알고서 보게 되면 참 이런 거를 왜 했을까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그리스 로마 같은 것처럼 이렇게 조각이 많고 어, 거기도 보면 참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게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전란이 있어서 그리고 또 부식이 잘 되는 토양의 특성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이 열대 지방에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지만 이제 한때 그 이런 게 있었고 또 자기네 조상들이 이제 이런 참 대걸작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쪽에 이제 대승불교 그러니까 버마,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수많은 그다음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순례자가 여기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다 이제 기록에 남아 있죠. 왜 그러냐면 인도 부다가야는 이미 다 황량해진 곳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전생에서 어떤 생활을 하던 사람인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왜 극락에 가서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을 몸을 받고 인도 환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하면서 태어나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불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복과 공덕을 많이 지었지만 이러한 복과 공덕은 왜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보르부드루 4층, 5층, 6층에 선제동자, 구도기, 화엄경의 입법계품 바로 이 수다나 왕자가 이름이 선제잖아요. 바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름이 북판찰라 왕국의 왕자 아버지는 그냥 부자 아들은 좋은 일에 쓰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 선제동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와 이 마누아라 공주와 수다나 왕자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르부드루에 들어가면 배치를 해놨습니다. 오늘 그 보르부드루 3층 부조 17, 18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